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석사 1학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구윤호입니다. 이번 논문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Effective Deployment of CNN for 3DOF Pose Estimation and Grasping in Industrial Settings입니다. 이 논문은 2020년 25회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목차입니다. 제안 배경과 문제 제기 먼저 살펴보고 이 논문의 핵심 기술과 실험, 그리고 실험 결과와 함께 성능을 평가하겠습니다. 그 후 향후 연구 방향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배경과 문제 제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정확하게 물체를 짚기 위해서는 3DOF 자세 추정이 필수적입니다. 3DOF란 3degree of freedom의 약자이며 3degree의 요소로는 x, y, 세타가 있으며 x와 y로 평면상의 위치를 파악하고 회전각도로 물체의 포즈를 특정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평면상에 놓여있는 물체의 포즈를 특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 세 가지 요소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CNN을 활용하여 물체의 3DOF 포즈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CNN 기반 물체 검출기는 회전된 물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CNN은 2D 객체 검출에는 강하지만 물체의 3D 회전 정보까지는 정확하게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물체라도 다른 각도로 회전하면 그 물체를 다른 객체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CNN의 필터는 객체의 특정한 모서리나 선, 텍스처를 학습하여 피처맵을 생성하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면 다른 객체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CNN을 활용합니다. CNN을 활용하여 물체의 각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가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 산업용 객체 검출기 YOLO, FASTA RCNN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모델을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3DOF 포즈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CNN 모델과 회전 불변 모델을 비교한 표입니다. 로트넷 그리고 Hnet 등 회전 불변 모델을 사용할 경우 모델 자체적으로 회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모델 구조를 개발해야 하고 기존 산업용 CNN 모델과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NN 모델을 사용하면 기존 모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 생성 및 학습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NN 자체는 회전에 취약하므로 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루프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합니다. 핵심 기술 및 실험입니다. 먼저 데이터셋 생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비디오 시퀀스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모든 프레임을 사람이 직접 라벨링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비용이 높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 프레임만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라벨링을 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 수집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업 환경을 가정해서 물체가 위치한 테이블을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수직으로 설치합니다. 이후 첫 번째 프레임에서만 사람이 직접 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를 라벨링합니다. 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는 OBB라고 명칭하겠습니다. OBB는 물체의 위치, X, Y 좌표뿐만 아니라 회전 각도, 세타도 포함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과정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과 같이 여러 종류의 물체를 평평한 테이블 위에 놓고 지면에 수직으로 카메라를 배치합니다. 이 영상은 물체에 직접 OBB 라벨링을 하는 장면이고 첫 번째 프레임에서만 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로봇이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촬영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물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총 7,155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이 방식으로 수집했습니다. 이후 ORB, 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나머지 프레임을 자동으로 라벨링합니다. ORB는 이미지에서 특징점, 키포인트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물체가 다음 프레임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해서 바운딩 박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수작업 라벨링 없이도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이는 것과 같이 OBB 라벨링이 끝나면 로봇이 카메라를 회전시키면서 데이터를 촬영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프레임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질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프레임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이는 ORB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라벨링을 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화면이 돌아가면서 바운딩 박스도 똑같이 따라서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회전한 뒤 Z축으로 거리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오브젝트를 학습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데이터셋을 자동 레벨링 할 때 ORB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ORB 알고리즘은 특징점에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체의 표면 특성에 따라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의 오브젝트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ORB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 물체와 그렇지 않은 물체를 구분하기 위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화면 상단의 이미지를 보면 이제 위쪽에 있는 물체들은 untextured 그룹이고 아래쪽에 있는 물체들은 textured 그룹입니다. untextured 그룹은 표면이 매끈하고 색상이 균일하여 특징점이 거의 없는 물체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textured 그룹은 표면에 명확한 패턴, 로고, 글씨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징점이 풍부한 물체의 집합입니다. 즉, untextured 물체는 특징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ORB를 통한 자동 라벨링이 어렵고 반대로 textured 물체는 ORB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자동 라벨링이 가능한 물체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물체뿐만 아니라 배경이 자동 라벨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균일한 배경, homogeneous, 그리고 나무 배경, wood, 어두운 배경, black, 복잡한 환경, high clutter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가정을 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리얼 데이터와 신세틱 데이터 해서 이제 이상적인 환경, 여기는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배경을 합성을 해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든 거고요. 조명이나 이런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한 상태. 그리고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데이터고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상적인 환경이랑 실제 환경을 비교해서 ORB 기반 자동 라벨링이 실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ORB 알고리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물체의 텍스처 여부와 배경 난이도를 고려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신세틱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를 비교해서 실제 환경에서도 자동 라벨링이 잘 이루어지는지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루프 알고리즘은 저자가 제안한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요. Leveraging one generic object detector for orientation prediction의 약자입니다.
CNN의 약점을 활용해서 회전된 물체를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CNN은 회전 불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체가 회전하면 그 물체를 다른 클래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단점을 활용해서 많은 각도의 사진을 찍어 오브젝트와 회전값을 함께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x, y의 좌표값과 세타 값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자동 생성된 데이터셋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리엔티드 라벨링이 완료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루프 모델의 첫 번째 과정은 FO2U 변환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람이 직접 설정한 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 OBB를 CNN이 학습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CNN은 회전된 상태의 바운딩 박스를 직접 학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전 정보를 제거해서 일반적인 직사각형 형태의 바운딩 박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CNN은 물체의 위치 정보만 학습하게 되며 회전 정보는 학습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이 과정의 핵심은 회전된 바운딩 박스를 일반적인 바운딩 박스로 변환해서 CNN이 학습하기 쉬운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OBB의 4개의 꼭지점 좌표를 계산을 합니다. 그 후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최소 크기의 가로, 세로로 정렬된 바운딩 박스를 생성합니다. 이때 스크류 드라이버의 라벨에 각도의 값을 포함하여 세타 값일 때의 스크류 드라이버를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 이 스크류 드라이버 언더바 C, 세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이 각도값까지 포함해서 한 번의 바운딩 박스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루프 모델의 두 번째 과정은 DCNN 기반 객체 검출기 학습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인 CNN 객체 검출기, 예를 들면 YOLO, FAST RCNN 등을 활용해서 물체의 위치를 학습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CNN 기반의 오브젝트 디텍터가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앞 단계에서 FO2U 변환을 통해서 Unoriented Bounding Box UBB로 변환된 데이터를 CNN이 학습합니다. CNN은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처럼 바운딩 박스를 예측합니다. 즉, CNN이 학습하는 동안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CNN이 회전 정보 없이도 물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CNN 모델을 거의 변경하지 않고도 물체를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정확한 회전 정보 세타 값까지 포함한 3DOF 포지션 이스티메이션입니다. 따라서 다음 과정에서는 CNN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를 다시 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로 변환하는 FU2O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루프 모델의 마지막 과정은 FU2O 변환 Unoriented to Oriented Label입니다. CNN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는 Unoriented 상태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회전 정보를 포함한 Oriented 바운딩 박스 OBB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FU2O 과정에서는 회전 각도 세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CNN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를 기반으로 FU2O 변환을 통해 회전 각도를 복원합니다. 하지만 CNN은 연속적인 회전 값을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 각도를 특정한 클래스로 변환해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예측합니다. 예를 들면 회전 각도를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225, 270, 315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예측을 합니다. 이제
과정에서 CNN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클래스를 선택하면 그에 맞게 바운딩 박스를 회전해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즉, FU2O 변환을 통해 CNN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를 다시 회전된 상태로 변환을 해서 최종적으로 3DOF 포지션 이스티메이션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CNN이 직접 연속적인 회전값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된 상태를 특정한 각도 클래스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 CNN 구조를 거의 변경하지 않고도 회전된 물체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활용하면서도 3DOF 포지션 이스티메이션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CNN이 회전을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변환하여서 해결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실험 결과 및 성능 평가입니다. 이제 루프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험 결과에서 루프 10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루프 옆에 붙은 숫자들, 여기 루프 5, 루프 10, 루프 S10 이렇게 있는데 이 루프 옆에 붙은 숫자는 몇 도 단위로 회전 각도를 분류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루프 5는 5도 단위로 쪼개가지고 분류를 한 모델이고요. 루프 10은 10도 단위로 그 각도를 분류해서 나눈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루프 S10은 이제 신세대 그 합성된 그 데이터셋을만을 그 학습한 루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은 루프 10으로 나왔고요. 실험 결과 심플씬에서는 0.99, 하드씬에서는 0.98의 높은 MAP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버홀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냈을 때 0.99까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합성 데이터, 신세틱 데이터만으로만 학습한 모델인 이 루프 S10. 네, 루프 S10은 이제 네, 루프 S10은 이 루프 10보다 훨씬 적게 수치가 나온 걸 볼 수 있고 성능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실제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합성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한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루프 5 모델과 루프 10 모델을 비교했을 때 루프 10이 더 뛰어난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보통 루프 5면 이제 5도로 좀 더 10도보다 훨씬 더 잘게 쪼개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건데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너무 작게 쪼개도 이게 좀 더 세밀하게 변화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간격에서 일반화가 잘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도 잘 성능이 나오지 않고 너무 큰 간격도 당연히 성능이 더 낮아지게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방법인 시프트와 볼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한된 루프 모델이 이들과 어떻게 비교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프트는 텍스처가 있는 물체에서 강력한 특징점을 추출하는 전통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텍스처가 없는 언텍스처얼드 물체에서는 특징점을 찾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볼드는 텍스처가 없는 물체에서도 특징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배경에서는 여전히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테이블 2와 테이블 3를 통해서 시프트, 볼드, 그리고 루프 모델을 비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프트, 볼드, 루프 10, 루프 S10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고요. 여기 테이블 2는 이제 심플씬 환경에서의 성능 비교이고, 테이블 3는 하드씬에서의 성능 비교입니다. 여기 심플씬 테이블 2에서는 루프 모델이 프레시전 96%, 리콜 94%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을 했고요. 시프트는 텍스처가 있는 물체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언텍스처드 물체에서는 성능이 낮았습니다. 볼드는 언텍스처드 물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으나 여전히 루프 모델보다는 성능이 낮았습니다. 테이블 3는 하드씬 환경에서의 성능 비교입니다. 복잡한 배경에서도 루프 모델이 높은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시프트는 여전히 텍스처드 물체에서만 높은 성능을 기록하며 배경이 복잡해지면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볼드는 하드씬에서 프리시전이 0.32까지로 낮아졌으며 리콜도 0.41로 낮았습니다. 반면 루프 모델은 하드씬에서도 굉장히 높은 리콜 92%를 유지하면서 강건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즉, 루프 모델은 기존의 특징점 기반 알고리즘보다 텍스처드, 언텍스처드 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성능을 유지하며 복잡한 배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논문에서 제안한 루프 모델이 기존 방법들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며 산업 환경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기세에 루프 기술을 적용시켜서 실제 로봇팔로 테스트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CNN 오브젝트 디텍터 아웃풋, CNN의 출력 화면이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루프 알고리즘의 출력 화면입니다. 왼쪽은 CNN이 방향각 없이 학습해서 언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향, 각도에 관련된 정보는 없고, 그 각 객체마다 언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CNN이 출력한 언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에서 FU2O 과정을 거쳐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물체의 각도값까지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의 이름과 그 객체의 오리엔티드 된 바운딩 박스로 각도를 계산해서 로봇이 그 중심의 센터를 맞춰서 픽업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의 작업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는 물체들이 복잡하게 놓인 형태,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복잡한 형태의 배경, 그리고 아래에는 어두운 환경에서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오류 없이 움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현재 루프 모델은 3DOF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수행합니다. 즉, 물체의 X, Y 위치와 회전 각도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환경에서는 6DOF 포즈 이스티메이션이 필수적입니다. 6DOF에서는 Z축의 위치, 그리고 높이, 그리고 회전, 롤, 피치, 이어까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 물체를 집으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DOF 모델은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X, Y 좌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회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Z축 정보가 없으면 이제 물체가 테이블 위에 있는지 또는 바닥에 있는지 아니면 물체가 어디 벽이나 이런 데 기대서 좀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그 물체의 상태를 파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물체들이 2D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물체의 입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롤, 피치, 여우, 회전 정보도 꼭 필요합니다. 로봇이 물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3DOF만으로는 로봇이 물체를 제대로 조작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한정적인 공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범용적인 그 적용을 위해서 6DOF 포즈 이스티메이션까지도 공부를 확장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DOF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야 하냐?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핵심 기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뎁스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RGB 뎁스 카메라 또는 라이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현재 루프 모델은 2D 이미지만을 사용해서 물체의 위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정보, 뎁스 정보가 없으면 Z축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RGB 뎁스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GB 뎁스 카메라는 RGB 이미지, 흔히 쓰는 방금 여기 이 논문에서도 쓰는 그 RGB 카메라에다가 깊이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그 깊이 정보를 알게 되면 로봇이 그 객체의 상태를 좀 더 좋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3D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자동화 로봇 또는 자율 이동 로봇, AMR 로봇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URF라고 Neural Radiance Fields 기반 3D 공간 재구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모델은 정확한 6DOF 예측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Neural Radiance Fields 기법이 발전을 하면서 2D 이미지 여러 장을 입력을 받아서 고해상도의 3D 장면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CNN 모델보다 훨씬 더 정밀한 6DOF 포즈 이스티메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멀티뷰 학습이 있습니다. 현재 루프 모델은 단일 이미지에서 포즈를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고 그 여러 개의 카메라가 로봇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이제 회전 롤 피치 여우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로봇 비전 시스템에서는 360도 뷰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더 정밀한 포즈 이스티메이션이 가능하도록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즉 6DOF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RGB 카메라 뎁스 카메라 활용했던 것, 그리고 NURF 기반 3D 복원, 그리고 멀티뷰 학습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적 기술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